사실은 안 좋습니다. 쉽게 얘기하면 엘리베이터가 열리려고 하는데 닫힌 버튼을 누르고, 닫히려고 하는데 열린 버튼을 누르고, 그러면은 이 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.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면역 기능들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거든요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친척 중에 암에 걸리셨던 분이 계세요. 근데 완치 판정을 받고 다 이겨내셨거든요. 근데 이제 몇 년 뒤에 똑같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.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왜 또 이렇게 재발이 되는 건가요?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말에선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. 수술을 하던 항암 치료를 하던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해서 검사를 몇 번 연달아 해봤는데 병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병이 다 나았습니다. 그런 의미로 완치되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요 최근에 이제 5년 생존율이라는 걸 구하게 되는데 5년 동안 환자가 괜찮으면은 더 이상 이제 그 환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. 그러면 완치되었으니까 더 이상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.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런 이후에 재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사실 저도 요번에 웃는 얼굴로 아이고 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했는데 불과 몇 달 후에 재발 진단을 받고 다시 치료를 어떻게 할까 온 환자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보호자도 교수님이 완치됐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금방 또 재발을 해서 병이 나빠졌느냐 막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그랬지만 사실 완치라는 것들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재발을 절대 안 하고 어느 시점 이내에서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. 병원에서 그런 어떤 증명서 같은 것들을 발부하는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그 개념은 통계를 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시점을 잡는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지만 이 환자를 완벽하게 갈라서 이 사람은 완치된 사람, 이 사람은 언젠가 재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걸 아는 의사도 없다. 그래도 환자들도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딱 완치라고 했다고 해서 나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나았다,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. 완치돼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. 그리고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환자들이 검사를 또 열심히 받는 거죠. 때때로 와서 CT도 찍고 MRI도 찍고 내시경도 하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암이 재발하는 경우들은 어떤 것들을 좀 잘못해서 그러는 건가요?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 말을 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발하는 환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대부분 환자들이 또 상처를 받고 스스로를 반성해요. 방심을 했어요. 교수님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환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재발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원인은 사실 집어내긴 어렵습니다.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더 좋은지는 있죠. 30만 명, 뭐 20만 명 그런 코호트 스터디 결과들을 보면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,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좋고요.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. 왜냐하면 그게 직접적으로 암의 재발을 막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면역세포나 면역 기능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면역 상태를 갖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니까는요. 꼭 비싼 거나 어떤 거를 먹으면 병이 재발을 막아주고 그런 것들은 있는 건 아니고요. 같이 오는 보호자, 특히 어머니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. 선생님, 얘 오락 좀 밤새 못하게 해주세요.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밤새 뭘 하는 게 안 좋습니다. 쉽게 얘기하면 엘리베이터가 열리려고 하는데 닫힌 버튼을 누르고 닫히려고 하는데 열린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은 이 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. 자야 되는 시간에 안 자고 깨서 움직여야 되는 시간에 자고 막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면역 기능들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거든요. 또 하나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술, 담배 전형적인 발암 물질이죠.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것들이 좋습니다.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좀 하면 좋은 운동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유산소 운동이죠. 요즘에는 스마트워치라는 게 있잖아요. 자기 심장 박동수 이런 것도 나오는 게 있어요. 그런 게 있으면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기 평상시에 심박수의 한 120%, 130% 이상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주고 시작하면 한 45분에서 1시간은 넘게 하는 것들이 좋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런 시청자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저는 암 환자였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. 이제는 완치가 되어서 잘 건강하게
건강하게 살고 있는데요. 가끔씩 저랑 저녁을 먹다가 맥주 한 잔이 먹고 싶다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. 저는 그럴 때마다 식겁하고 걱정이 되는데 본인은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먹으려고 합니다.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요? 라는. 술이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 또 임산부한테는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또 안 좋은 물질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암 환자가 재발을 하고 또 임신부가 또 안 좋은 애를 놓거나 애가 잘못되거나 할 정도의 알코올 섭취라는 건 사실 다량의 알코올을 의미합니다. 정말 한 잔만 마실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면 한 잔만 드시는 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것들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술을 먹어서 생기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대충 상쇄되지 않을까. 그러면요, 이 완치가 됐다고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신 그런 환자분들이 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이제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들이 좋고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나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는 것들은 결국 병 치료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불안감만 가중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피하고 치료가 잘 끝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세요. 그러면은 그때 병원에 가는 날 또는 그 전날 정도만 조금 병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외에는 병을 좀 잊고 사는 것들이 암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.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면 별로 이렇게 병에 신경 쓰지 말고. 그리고 의사한테 좀 맡기는 거죠. 의사가 완벽하거나 전지전능한 건 아니지만 병에 대해서는 좀 의사한테 맡기고 그냥 나는 내 삶을 살고 요즘에는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. 그래서 뭐 병원에 올 때가 되면은 핸드폰으로 문자도 다 오고요. 그냥 잊고 살다가 문자 오고 그러면 또 병원에 가야 되는 날이구나. 그러면 가서 진료 받고 그때 또 이제 잘 생각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물어보고 그리고 해소하고 그때 그거를 막 스스로 막 찾겠다고 해서 잠 안 자고 밤새도록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하다 보면 또 잘못된 정보가 대부분 많습니다. 선생님, 오늘 제가 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.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면 치료 잘 해서 일단 병이 낫고 재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면 완치라는 말 자체도 잊어먹고 살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병을 진짜 극복하기를 바라고 병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잡고 있기보다는 그거를 놔버림으로써 완치도 잊어버리고 재발이란 단어도 잊어버리고 주변에서 그런 단어가 안 떠오르게 그런 환경에서 살면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병에 재발 없이 살 수 있다. 완치나 병에 대해서 너무 매몰된 생각을 가지면 더 불안해지고 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, 이런 얘기를 했군요. 네,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